안녕하십니까, 황희원입니다. 오늘 성공하는 자녀 만들기 프로젝트 네 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네 번째 시간이네요. 오늘 사무실에 다른 분들이 없어서 제가 이제 편안하게 좀 있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천재 자녀와 엄마입니다. 천재 자녀와 엄마. 지금 이제 여기 슬라이드에 나오는 이미지가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서 조금은 거시기 하지만 중간에 있는 3명 빼고요. 인공지능도 아는 겁니다. 아기들이 얼마만큼 이렇게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가지고 있고 정말 이렇게 천재적인 모습을 가지는지 알고 있는 겁니다. 혹시 여기서 이제 자녀를 키워본 분들은 어릴 때 기억을 해보시면, 아니면 뭐 주위의 조카라든지 아니면 동생이라든지 기억해 보시면요, 아기 때는 정말 다 천재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랍니다. 큰일 났네, 우리 애가 이렇게 천재네. 이 천재성을 어떻게 키워주지, 우리가 제대로 키울 수 있을까, 막 그런 고민을 하기도 하죠. 아기들은 정말 천재로 태어나는 것 같아요. 제가 영상을 한 개 보겠습니다. 영상을 한 개 보는데요, 여기 원래 이제 소리가 있는데 소리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제 더빙을 하겠습니다. 서양에서는 저렇게 이제 아기 침대에 아기를 가둬서 재우죠. 근데 저기서 탈출합니다. 얘는 못 나오게 막아놨는데 그 밑바닥으로 빠져나옵니다. 한국애 같아요. 얘들은 아마 이제 쌍둥이 같은데 이렇게 아주 뭐 불만이 가득합니다. 나옵니다. 어이구, 넘어졌습니다. 얘는 자고 일어났더니 엄마 아빠가 안 계세요. 어디 갔지? 예, 근데 뭐 바깥에 엄마 아빠 소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 베개 2개를 내려놓고, 아직 그런 말 못하는 애 같죠? 그죠? 예, 까당 내려옵니다. 저는요, 옛날에 이제 높이뛰기 할 때, 옛날에, 요즘은 이제 등으로 넘지만, 요즘은 이제 옛날에 저렇게 넘기도 했죠. 저걸 아마 그때 배면이란가 뭐 그렇게 이제 배웠던 것 같은데, 자, 이제 이게 머리가 너무 무겁습니다. 그죠? 예, 팔로 몸무게를 지탱하면서 얘는 요를 들고 그 밑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네요. 자, 머리가 빠져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 다리를 내려가지고 침대를 옮겼습니다. 침대를 옮겨서 높은 지역으로 가서 이제 탈출합니다. 얘는 미국에서는 아마 이렇게 지하에서 아기를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하에 못 나가게 가둬놨는데 나가네요. 카메라가 움직이는 거 보면 아마 엄마나 아빠가 찍고 있는 것 같고요. 씩 웃습니다. 얘들은 2명이 2개의 침대에 있는데 또 1명이 탈출합니다. 탈출하는데 문을 차츰 열어서 보고 쉿 조용해. 그리고 문을 다시 열었는지 닫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얘도 지금 나가려고 하는데 아이쿠, 거꾸로 떨어졌습니다. 자, 제가 여기까지만 제가 이제 보여드리겠는데요. 제가 왜 영상을 보여드렸겠습니까? 애기들은 천재다. 천재성을 애기 침대에 가둘 수가 없고 지하실에 가둘 수가 없다 라는 걸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저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실제로 일본에 있는 어떤 아동 교육가가 저런 책을 썼어요. 아기는 모두 천재다. 저런 주제로 또 이제 아기를 키우는 학원들도 어린이집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미국에 검색을 해봤더니 저런 아기 옷이 있어요. 베네 옷이 있는데 리틀 지니어스, 천재로 키울 거예요가 아니라 우리는 천재예요 라는 옷이 있습니다. 자, 한번 여기에 들어갈 말을 한번 맞춰보시죠. 우리는 천재를 땡땡다. 물론 여기에는 뭐 아빠들도 계실 거고 또 이렇게 결혼 안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막 그럴 텐데 자, 이제 엄마의 빙의를 해봅시다. 엄마의 빙의를 하면 답이 뭘까요? 우리는 천재를 낳았다. 어머님들 천재를 낳으신 거예요. 모든 애기들은 천재라 그랬잖아요. 천재를 낳으신 거예요. 천재를 낳으신 거예요. 얼마만한 천재를 낳았는지 한번 볼까요? 이게 전 세계 국가별 IQ 통계인데요. 대한민국은 2등입니다. 2등. 1등이 홍콩이네요. 근데 홍콩은 도시국가잖아요. 도시국가. 그러니까 뭐 만약에 저기다가 서울을 넣으면 어떨까요?
서울은 홍콩을 뭐 가볍게 이길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시골에 사는 분들이 이렇게 열등하다는 게 아니라 어쨌건 문화적인 혜택을, 그러니까 IQ가 문화적인 혜택에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문물을 많이 접한 사람들이 IQ가 높을 수밖에 없게 돼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단연 머리가 제일 좋은, 그러니까 한국의 엄마들은 뭐죠?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천재를 낳은 어머님들이 한국의 엄마들입니다. 자, 어마무시하게 뛰어난 천재를 낳았습니다. 이스라엘, 그렇게 뭐 잘 나가는 이스라엘 33등밖에 안 됩니다. 그죠? 그리고 그 천재를 낳아놓고 또 천재 교육을 해요. 그죠? 천재 교육에 관련된 걸 검색해 보니까 이렇게 많더라고요. 자, 천재를 이렇게 여기 보면 평범한 아이를 천재로 키우는 방법이 나오는데, 평범한 아이를 천재로 키우는 방법을 가지고 천재로 키우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상상할 수 없이 뛰어난 천재를 만들 수 있겠죠. 그죠? 정말 한국은 교육에 온갖 진력을 다합니다. 시간도 돈도. 근데 또 이런 책도 있더라고요. 아기를 천재로 키우는 법칙. 이 책에서 말하는 천재란 한두 분야에서 탁월함을 말하는 게 아니고 생활 속의 모든 분야에서 천재성을 나타내고 세상의 모든 일에 조금도 치우치지 않고 온전히 이해하며 수용할 수 있는 우아하고 세련된 사람을 말한다. 저걸 보는 순간 이거 뭔가 한국의 천재 교육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천재성을 나타낼 수가 있나요? 음악도 잘하고 미술도 하고 체육도 잘하고 수학도 잘하고 과학도 잘하고 사회도 잘하고 지리도 잘하고 또 뭐가 있습니까? 철학도 잘하고 글도 잘 쓰고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 뭐 미술에도 정말 다양하잖아요. 이게 그림 그리는 거, 디자인도 있고 조소도 있고 그런데 모든 분야에서 천재가 되어야 된다. 저게 이제 한국에서 말하는 평균 100점을 받아야 된다라는 건데 가능하지 않죠. 불가능하죠. 저런 천재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천재 교육을 한다 그러면 비극적인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겠죠. 자, 어쨌건 한국의 엄마들, 천재를 낳은 엄마들이 어떻게 합니까? 헬리콥터 마음이 됩니다. 기꺼이. 왜? 천재를 낳기 때문에. 저 천재를 더 뛰어난 천재로 만들어서 우리 아이 노벨상 받게 할 거야. 헬리콥터 마음은 밑에 보입니다. 그죠? 마이크로 잡고 야, 그리 가면 안 돼. 이리 가야 돼. 저리 가야 돼. 그러다가 좀 문제가 생기면 바로 줄 타고 내려와서 아기를 구출하기도 하고 아기를 데리고 이제 원하는 곳으로 데려가기도 하는 헬리콥터맘. 돼지 엄마. 온갖 정보를 얻어와서 아기들을 코칭하고 가이드하고. 타이거맘은 그때 예일대 교수였던가요? 두 딸을 키우는 분이었는데 첫 번째 딸을 진짜 타이거맘으로 진짜 이렇게 프로그램에 맞춰가지고 열심히 교육을 해가지고 얘가 명문대에 막 여러 군데 합격증을 받았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아이를 키웠다라고 해서 타이거맘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엄청난 히트를 쳤습니다. 그런데 한 2, 3년 뒤에 저분이 나의 교육이 잘못됐다라고 실토를 했어요. 왜? 둘째 딸이 완전히 어긋나가지고 통제가 되지 않았거든요. 탈선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의 교육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책의 제목이 타이거맘입니다. 알파맘도 있습니다. 엄마가 주도적으로 아이를 이끄는. 저 이제 반대가 베타맘이죠. 자녀에게 이제 기회를 주고 선택권을 주는 그런 것들인데 알파맘. 최근 들어서 이제 도치맘이 유행을 하더라고요. 도치맘, 고슴도치맘.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이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이 아기를 정말 가장 뛰어난 천재로 만들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이기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도치맘, 대치동 도치맘. 이수지 씨가 연기를 해서 뭐 저런 이제 유튜브 영상을 만들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서담 씨로 빙의를 해서 재미맘입니다. 좀 뭔가 이상한 겁니다. 그죠? 야, 이게 맞나?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엄마의 정보력, 아빠의 무관심, 할아버지의 경제력. 당신, 교육은 내가 잘하니까. 당신은 빠져. 우리의 교육은 내가 시킬 거야. 이게 맞습니까? 물론 뭐 이걸 맞다라고 믿고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자, 그 결과는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저도 애를 키울 때 아내랑 교육에 관련돼서 많은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이제 아내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당신 미안한데 나는 엄마들의 이런 교육관이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아이들을 불행하게 만든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다른 아줌마들의 이야기를 안 들었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할 수 없이 이제 들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같이 모여 있다가 교육 이야기 나오면 나는 안 들을 거예요. 나갈 수가 없잖아요. 자, 듣더라도 나한테 옮기지 마라. 그리고 교육에 관련된 것은 내가 결정할 수 있도록 좀 양보를 해달라라고 아내한테 정중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아내가 제 말을 들어줬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런 강의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엄마가 옆집 아줌마들한테, 그 다음에 커피숍에서 아줌마들의 정보를 모아서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가지고 최고의 정보를 가지고 아이들을 가이드를 합니다. 엄마가 벌써 정답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따라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죠? 이런 교육이 어떤 결과를 낳겠습니까? 이런 교실을 만든 겁니다. 다 잡니다. 다 잡니다. 질문도 하지 않고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토론이 없습니다. 오로지 정답을 찾는 기계가 되어 있습니다. 첫날 제가 보여드린 슬라이드인데요. 한국 학생들은 성취도는 높습니다. 흥미도는 아주 낮습니다. 학업 스트레스 지수 전 세계에서 가장 높고요. 학교 생활 만족도도 아주 낮습니다. 자, 저렇게 즐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더 비참한 거는요, 그 과정에 희생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10대 청소년 자살률이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비해서 거의 2배가 늘었습니다. 적게 태어나는데 저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친구들은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자, 그러면 전 세계에서 가장 천재를 낳아서 가장 많은 시간, 가장 많은 비용을 들이고 또 실제로 희생되는 사람들도 많은 이런 터프한 교육을 했으면 교육의 성과가 좋아야 되잖아요. 이게 2018년도까지 집계한 노벨 과학상 통계입니다. 노벨상은 전체 6개가 있는데요. 노벨 문학상, 노벨 평화상, 노벨 경제학상은 과학상이 아니고, 요중에 우리도 이제 노벨 평화상도 받았고 노벨 문학상도 받았죠. 노벨 과학상은 물리학상, 화학상, 생리의학상 이렇게 이제 3개를 뭉뚱그려서 노벨 과학상으로 하고 통계를 이제 따로 집계를 하기도 합니다. 요게 이제 2018년에서 끝나 있는데요. 저도 이걸 계속 업데이트를 하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이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영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공부를 했고 상을 받은 경우에 이걸 제가 어느 나라로 분류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본 사람인데 부모가 미국에 유학을 가서 아기 때 일본에서 태어났는데 미국에서 자라서 노벨상을 받았다. 그러면 일본에서 우리 일본 사람이 상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미국에서는 미국에서 상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통계가 불분명한데 어쨌건 2018년까지 통계만 가지고 볼 때 대한민국이 노벨 과학상을 몇 개 받았습니까?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그죠? 경제 규모랑 전혀 관계없죠. 우리나라보다 훨씬 못 사는 나라들도 노벨상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뭐 2024년까지 노벨 과학상은 여전히 대한민국은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그죠?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같은 데서는 계속 노벨 과학상을 받아왔습니다. 한국은 뛰어난 스타트업들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고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장 천재인데 인풋이 가장 뛰어난데 그 다음에 여기 과정에서도 우리가 블랙박스가 교육이라는 블랙박스를 생각한다 그러면 가장 비용을 많이 들이고 가장 시간을 많이 들였고 그죠? 여기에 희생되는 사람들이 많을 정도로 굴렸는데 그렇다 그러면 결과가 반드시 어마어마하게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죄송합니다. 이런 책도 있더라고요. 그 많은 똑똑한 아이들은 어디로 갔을까? 어디로 갔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머님들한테 강의를 할 때 제가 마지막에 이 슬라이드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천재를 어떻게 했다? 막 아주 이제 극단적인 용어를 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뭐 그렇게까지는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뭐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친구들도 분명히 있기는 있죠. 근데 제가 이제 요구하는 답은 우리가 천재를 망쳤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천재를 망쳤다. 그래서 제가 천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요. 우리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시험을 치다가
1, 2, 3, 4번 중에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없으면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정답이 없다는 걸 알잖아요. 그럼 손을 들고 선생님한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생님, 문제가 잘못됐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가 잘못됐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가 잘못될 수 있습니까? 자,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인생살이에 정답이 있던가요? 정답은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물론 사지순다 중에서는 정답이 없죠. 한국의 교육이 사지순다에서 정답을 찾는 이런 교육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제가 KT 연구소에서 연구를 했는데요. 신사업을 했었습니다. 신기술을 개발하고 뭐 그렇게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신사업이라는 게 진짜 전 세계에 아무도 없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뭐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그 일들을 했는데, 자, 이제 어떤 미션이 주어졌어요. 전 세계에서 또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제가 이제 KT 연구소니까 뭐 진짜 명문대 나온 친구들 많았습니다. 그 친구한테 자, 이거 한번 네가 고민해봐. 그러면 착 문제를 봅니다. 제 눈을 한번 봅니다. 문제를 봅니다. 제 눈을 봅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모르겠는데요. 모르죠. 정답은 없으니까 정답을 만들어 나가는 거니까. 정답을 만들어 나가는 훈련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있는 정답을 찾았거든요. 있는 정답을 틀리면은 창피를 당하기 때문에, 엄마한테 혼나기 때문에, 그죠? 성적이 떨어지기 때문에 없는 정답은 아예 풀질 않습니다. 이게 한국 교육의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이제 문제 제기만 하고 제가 이제 강의를 끝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은 창의성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창의성 키우는 환경, 그리고 집은 독서실이 아니다, 그리고 약점을 보완하는 것이 성공의 전략인지, 각점을 키우는 것이 성공의 전략인지에 대해서 8번째 시간에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100점인데 다 같은 100점이 아니다. 제가 이제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는 겁니다. 평범한 100점과 탁월한 100점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앞으로 강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 강의를 들으시다가 여러분들랑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다면, 또는 뭐 좋은 강의 아이디어가 있다면 언제라도 이제 답글을 주시고 연락 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